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의료라는 황금알을 나는 거기에 배를 가르는 것이며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비우라며. 네, 이따가 언제? 지금 어디로 좀 이따가 갖고 왔대? 여기 의자 하나 갖다 드릴게. 의대 정원 선반 논란 확실하게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이 아닙니다. 의사 인력은 2000년도에 7만 명에서 2020년도 14만 명으로 무려 100%나 증가했습니다. 의사 인력이 지난 20년 동안 의사단체의 반대로 증가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해 평균적으로 14.7회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OECD 국민들은 평균 5.9회 방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OECD 평균에 비해서 2.5배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공급 부족, 의사 공급 부족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인력을 대폭 늘린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를 살펴보면 OECD 평균 의료기관 이용 횟수보다 훨씬 낮은 의료기관 이용 횟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을 늘린 나라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OECD 평균보다 더 적은 의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부실 진료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이고 의료 장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로 또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의 인력의 수준도 세계 최고입니다. 또한 치료 결과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결과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실 진료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을 늘려서 국가 경제가 파탄난 그리스처럼 대기업도 직원을 2배로 늘리면 기업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인력을 대폭 늘린 나라들마다 의사들의 동기 상실과 국가 의료비 증가로 그 국가의 의료가 매우 열악해지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의사를 늘린다고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의사 인력은 30% 증가했지만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 인력을 늘리면 필수 의료가 해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지난 10년간 32%가 증가했고 15세 이하 소아 인구는 21%가 감소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많이 증가했고 소아과 의사가 진료해야 될 대상 환자인 15세 이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는데 소아과 의사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소아과 의사들은 소아과 진료 환경이 열악해서 소아과 진료 현장을 떠나서 발생한 일입니다. 키울 수 없는. 됐어요. 저는. 됐어요? 오케이. 내가 의료의 숙여도 이게 너무 질병과 심각하게 낮아가지고.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역 의사제는 저는 뭐 무거워갖고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일부러 자유와 이거 갖고 와요. 저런 거.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의사의 괜찮아요. 경우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되고 의무 복무를 하는 경우 근로 의욕이 떨어져서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의료기관이 아닌 서울의 유수의 대학병원을 선택할 자유도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면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합니다. 가담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대기업 임원을 많이 늘려야 합니까? 해당 직업의 수입과 필요 인력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맛집
사장이 싸게 맛있게 음식을 공급하는데 수입이 높다고 비난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핵심 의료계 지도층이 50대 이상입니다. 50대 이상의 의사들은 의대 정원이 되더라도 그들이 진료 현장에 나오는 시기에는 은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저 수준의 의료비로 최고의 치료 결과를 나타내는 OECD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 제도고 전 세계에서 부러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를 의대 정원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런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정확한 사실을 아시고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이하TV라고 그랬나요? 제33차 포퓰리즘 의대 정원 정책 반대 대통령실압 수요 관찰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고요. 단상에 국기를 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예국가 대창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진료하다 돌아가신 의료인들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 33차 대통령실할 앞 집회입니다. 오늘이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 6월 26일이니까 어제가 6.25죠. 6.25. 몇 주년이었는지 아시죠? 74주년입니다. 6.25 74주년. 야외 집회를 해보시면, 야, 6.25 때 엄청 더웠구나. 북한 놈 새끼들이 쳐들어왔을 때 엄청 더웠구나. 정말 황당했겠다. 이래 땡볕에 먹을 것도 없고 도망가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날 우리 선배분들이 고생을 하셨구나. 그다음에 제가 뭐 시국 얘기는 의대 정원 집회이기 때문에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호국의 달 6월 26일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6월 25일, 26일 뭐 이렇게 되면 생각나는 게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미국 젊은이들이 37,000명이 대한민국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37,000명이 이 땅에서 전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우리는 김일성 밑에서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미국이 그냥 그때 참전 안 하려고 했죠. 아니, 모르는 척 했으면 미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37,000명이 외국에 가서 우리 국민들의 아들이 37,000명 전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뒤집어질걸요? 그 대통령이 미쳤다고 우리 아들 37,000명이 외국에 가서 피를 흘리냐고.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모르는 척 하잖아요. 37,000명 파견합니까? 대부분 국민들 정서가 뭐죠? 야, 끼지마. 그냥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는데 끼지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도 끼지마. 신경 쓰지마. 옆에서 죽어나가든 말든.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까? 그런 게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생각했을 때 37,000명의 그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를 이 땅에 전사하게 했던 그 미국의 그 당시의 선배 부모들의 그분들은 정말
우리는 존경해야 될 마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피 한 방울 안 섞였던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없었으면은 지금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우리 그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거든요. 37,000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오늘 의대생 부모님들도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의대생 정도 나이 되는 그 아들들을 정말 먼 대한민국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상자가 10만 명이었어요. 병신된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요즘에 우리 트렌드가 남의 일을 신경 쓰지 말고 끼지 말자 하는 게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옆에 놈이 뒤지든 말든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좀 별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라가 뭐 되든 말든 내가 의사도 아니고 뭐 아니면 뭐 우리 자식이 의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부분 의사들도 아예 뭐 끼지 말자 본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끼지 말자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의사도 몇 명 없잖아요. 그런 마음은 별로 저는 아름다운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들도 그 37,000명 자기 자녀가 여기서 피 흘리면서 전사한 부모에 비하면 여러분들의 희생도 그렇게 과하다고 볼 수는 없죠. 때로는 그런 생각 나잖아요. 나만 왜 이 짓을 해? 나만 왜 길거리에 나가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올바른 의료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짓을 왜 하냐? 저도 그렇죠. 저는 뭐 왜 해요 이거를? 아스팔트 나온 지 지금 1년 됐습니다. 1년 의료 문제 때문에 들어갈 일이 막막합니다. 국힘당이 이 미친 국힘당이 또 간호단독법도 통과시킨다고 발의했어요. 간호단독법은 한마디로 뭐냐면 간호사한테 의사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냐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가도요 대학병원에 가면 헷갈린다니까요. 이 사람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기사인지 헷갈린다니까요. 다 선생님 그래요. 웃기는 이야기 하면요, 옛날에 내가 실습생 때 윤석열처럼 구수생이 하나 있었어. 구수생. 그러니까 머리도 약간 대머리야. 그러니까 이게 의대생 실습생인데 막 촌에 할머니 올라와가지고 막 박사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거기다가 막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가운 흰 거 하나 입히놓으면 이게 의사인지 학생인지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쑤시고 째고 해도 이게 의사가 째는 건지 간호사가 째는 건지 기사가 잡아 째는 건지 여러분들은 다 박사님하고 또 사람이요. 환자 입장 되면 많이 위축됩니다. 위축. 병원에 가면은 환자로서 가는 순간에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근데 간호단독법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국힘당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수록 태산. 국힘당이 자가당착적이잖아요. 자가당착. 왜 자가당착이냐면 간호단독법을 누가 거부권 행사했어요? 대통령. 윤석열 바로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고 국힘당이 그런 악법은 만들면 안 된다고 거부권 행사해놓고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한다고 열받는다고 갑자기 간호단독법 통과시킨다 그러면 그럼 내로남불도 아니고 무슨 정신분열증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간호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했던 국힘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다가 본인들이 다시 추진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서 일관성이 없잖아요. 불과 몇 달 전에 간호단독법 나쁜 법이라고 국민들 앞에 떠들다가 그 입으로 그렇게 떠드냐고요. 제가요 여기서 집회를 하면서 가장 정확한 말씀을 드려요.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이렇게 쭉 고민을 하면서 오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건을. 의대 정원 문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 조금 뭐 비유를 하자면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는 칼 주고 찔러라 그러면 못 찌릅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10명이고 20명이고 닭 잡듯이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임이에요. 이 의대 정원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정신이 정상이 아니에요. 인격이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왜 저 사람한테 속아서 대통령 선거할 때 저 인간을 찍었는지 저도 참여해요. 절대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정상이 아닌 인간들이 설쳐서 발생한 일이 이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대 정원 근데요, 언론들이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말 안 듣는 것 같죠? 저는 듣는다고 100% 확신을 해요. 제가 여기서 했던 워딩을 그대로 쓰거든요. 언론들이 기사 제목으로.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질 좋고 값싼 의료. 똑같은 제목을 조선일보가 썼더라고. 제가 했던 말을 기사화했더라고. 이 의대 정원 문제로 값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진다고 제가 오늘 카톡방 여러 군데 다 그 기사를 공유했어요. 조선일보 그 워딩이 정확하게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약간은 컨닝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했는 말 또 뭘 했냐. 국힘당 니네들은 왜 내로남불이냐. 민주당 일방통행한다고 왜 국회 파업하냐. 그랬죠. 대화와 협의를 통하지 않았다고, 법대로 했다고 왜 국회 파업하냐. 그 말의 의미는 의대 정원도 대화를 통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그 말의 의무였지. 그렇잖아요. 니네들은 왜 내로남불이냐. 그 얘기하니까요, 바로 국회에 기어 들어갔더라고. 자기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를 내로남불이 안 되기 위해서. 사람이 말을 할 때 반어법처럼 해도 그 말의 의미가 대화와 화합과 이렇게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데 방점이 있었지. 그냥 일방통행하는데 무조건 대가리 숙이는 국가가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니네들은 왜 그렇게 파업하냐 했더니, 그래 우리는 기어 들어가. 그러니까 너네들 의대 정원도 기어 들어오라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그거를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국힘당은 왜 너네들은 왜 일방통행하냐, 아니 파업하냐. 일방통행했다고. 근데 저것들 기어 들어갔어.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나도 기어 들어갔으니까 너네도 기어 들어와,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서 페이스북에서 비공개를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힘을 가졌다고 그 힘을 다 쓰는 사람은 폭군이잖아요. 대화와 상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이 윤석열하고 박민수가 미쳤다는 게, 지금 국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의대 정원 2,000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제가 잠깐 보니까 거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의사들 파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의료 대란이 일어날지 예상을 못했냐. 자, 예상을 못했으면 무능한 놈이고 예상을 했으면 나쁜 놈이에요. 예상을 했으면 의사들에게 이런 고통이 가고 국민들에게 이런 고통이 발생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으면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요. 사전에 알았으면. 그러면 이런 일을 예상하고 적어도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면 이런 일을 예방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의대생이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이 새끼들은 그러면은 구속시켜야 돼. 최순실보다 국정농단이에요. 알고 있으면. 근데 오늘 박민수가 국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알고 했다 그랬어요. 의사들이 파업하고 반발이 일어날지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능한 놈이 아니고 윤석열과 박민수는 천하의 악한 놈이란 얘기예요. 알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국민 목숨을 담보로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과 박민수예요. 의사들 파업하라고 일으켰다잖아요. 질문이 뭐냐? 문재인 때 400명일 때도 파업이 일어났어요. 400명 정원할 때 파업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문재인도 양보했다니까요. 국민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2,000명 지르면은 난리 날 줄 몰랐냐 하니까 나도 궁금하더라고 잠시. 근데 박민수 그 주둥아리에서 알았습니다. 반발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니까. 알고 한 짓이에요. 알고 한 짓이라고. 정말 그러니까 악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의대생이 지금 벌써 아직도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생이 몇 명이 공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의대생 부모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집에 자녀 한두 명이 학교 안 가고 지금 벌써 3월, 4월, 5월, 6월 4달째 집에 들어 누워 있으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속 터져요. 여러분들 윤석열이 저거는 자식을 안 키워봐서 저러고 있다니까요. 자식을 안 키워봐서. 자식을 키워본 적이 없고 낳아본 적이 없는 인간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국가적인 불행이에요. 나이는 먹었지만 5기밖에 안 남았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5기밖에 없는 인간이 윤석열이라니까요. 적어도 부모의 심정은요, 애가 학교를 안 가고 땡깡 부리면 그래 너 죽어, 응? 밥 안 줍니까? 그러다고? 하루는 안 줄 수 있겠지. 근데 제가 계속 굶네?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 굶어 뒤져. 그리고 끝까지 가는 놈이 윤석열이라니까. 근데 보통 부모는 계속 굶으면 애가 잘못됐더라도 일단 밥을 먹게 해요. 내가 미안하다. 일단 밥은 먹으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지금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2만 명이 지금 벌써 4달째 공부 안 하고 좌절하고 들어 누워 있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오기 정신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뒤지나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 수준의 인격 장애라고요. 인격 장애.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저도 우리 애가 밥 굶고 있으면 하루 이틀은 그래 3일 지났네. 이러다가는 사고 나겠네. 속으로 생각하다 일주일 지났네. 야 일단 무조건 밥 먹으라 그래라. 잘못됐다고. 밥 먹여놓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교실에 들러놓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이 문제가 내년에 의사 대한민국에서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벌써 내년에 10,000명 늘린다 하다가 3,000명이 내년에 안 나온다니까. 전공의들이 지금 전문의가 안 나오잖아요. 필수 의료 의사가 없어지잖아요. 언제까지 갈 때까지 갈 거예요. 지금은 데드라인이 이미 넘었잖아요. 애가 밥 안 먹고 땡깡 부린다면은 일주일 굶는 게 넘어가지고 지금 한 40일 굶은 거야. 40일 굶었으면 인간 같으면은 야 일단은 밥 먹고 어떻게 애들은 교실에 들러보내고 전공의들은 병원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좀 한번 고민해보자. 이게 인간이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윤석열이에요. 제가 국힘당이 국회에 기어 들어간 게 너무 기가 막힌 게요. 여러분들 꼭 보세요. 정청래라고 쳐보세요. 유튜브든 인터넷에 기사든 정청래 그 인간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은 인간이야. 저도 정청래 그 새끼 하는 거 보니까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완전히 국회에서
조폭 양아치가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 불러놓고.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무슨 앉아 일어나 사람 가지고 놀잖아요. 초등학생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어 폭력에다가. 그게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까? 되겠습니까? 국힘당은 기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의미는 국힘당 너네들도 기어 들어가지 말고 끝까지 국회 파행을 하더라도 민주당 저런 짓거리는 못하게 만들으라는 말이었지. 야, 나도 민주당에 대가리 숙이고 정청래한테 개병신 돼가지고 기어 들어갔으니까 너네들도 개병신으로 기어 들어오라는 소리가 아니었다고요. 국회의 브레이크가 뭔지 아세요?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지난 정말 그 여소 야대 때 이재명이가 절대 다수를 잡았을 때 그나마 국회가 버틸 수 있었던 게 법사위원장이 국힘당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95% 억제를 했다니까요. 법안을. 국회의 브레이크가 법사위인데 법사위 위원장이라는 놈이 완전히 사이코패스 같은 정청래가 해가지고 더한 놈이 앉아가지고 그러면은요 앞으로 보세요. 윤석열은 거부권 앞으로 수백 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힘당이 자폭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 대통령이 거부권을 저렇게 수백 개 해. 그 속사정은 생각 안 하고. 지난번에는 수백 개를 억눌렀던 게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사위원장 내주고 무슨 국회 한다고 병신같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때려잡는 거지. 당신들 컨닝하면 다시 기어 나와야 된다니까요. 과반수 국회 아닙니까? 모든 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막 다 입법하는데 입법 독재가 일어나는데 그나마 그것을 이소위 같은데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창고에 재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게 법사위원장이에요. 그걸 정청래한테 칼을 줘놓으니까 지금 하는 꼬라지 보세요. 그 기어 들어가가지고 국힘당도 그래서 망해도 싸다고요. 예? 자, 지금 벌써 방송법 올라가죠. 그러면 또 윤석열 거부권, 또 무슨 특검법 올라가죠. 윤석열 거부권. 그러면 무슨 탁구 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언론 뉴스가 웃길 겁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그냥 동네 강아지처럼 막 법사위원장 내주면은 기어 들어가면 안 돼요. 의대 2,000명 내주고 기어 들어가는 놈이 있으면 미친놈이듯이. 그거 해가지고 보세요 앞으로. 근데 제가 그 말을 해가지고 너무 쪽팔렸는지 제가 계속 지적했거든. 공개적으로. 너네들은 왜 안 기어 들어가냐고. 너네들은 안 기어 들어가냐는 그 말은 못 기어 들어가는 의대생이나 전공이나 우리 심정도 너네들이 좀 이해하라는 의미로 그랬는데 지는 기어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이 병신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희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요 의대 2,000명은 할 수가 이거 했다가는요 국가 의료가 망합니다. 정말 망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의료가 쿠바나 그리스나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저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것을 막을 방법이 지금 전공의 의대생이 나자빠져 있는 이것은요 힘의 균형을 이루는 정도예요. 성자가 없는 경기, 의대생 전공의가 나자빠져 있는 데다가 정부는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성자가 없는 경기인데 사실 의대생 전공의만 들어가면 끝입니다. 이 사태 끝난 거예요. 그 선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안하죠. 왜? 전공의 의대생이 버텨서 이게 그나마 지금 이 악법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의사들 파업입니다. 의사들 휴진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오늘 박민수가 국회에서 지한테 있다고 윤석열한테 있다고 자백을 했어요. 의사들 파업 휴진 예상했고 윤석열한테도 보고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다 알면서 했는 윤석열 박민수가
국민들이 의료휴진으로 발생하는 의료 고통은 이거 감수하더라도 악법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휴진을 안 하고 파업을 안 하고 버티면 저쪽에서는 뭐예요? 전공의 의대생 기어 들어오라고 버티고 뭐 그냥 계속 버티는 거죠. 이러다가 제가 진짜 정말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진짜 내년에 의사 한 명도 안 나오고 전원 유급하고 뭐 전공의들은 전원 뭐 이상하게 되고 이런 게 현실화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 여기도 기어 나오고 좀 선배들도 해야 된다. 나자빠지고 해야 된다. 자, 파업하는 게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고통 주기 위해서 파업하는 겁니까? 정부 보고 대화하고 정부 보고 일방통행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거 아니에요? 국힘당이 국회 안 기어 들어갔던 게 일방통행하지 말라고 안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안 기어 들어가고 파업하고 유신하는 거는 윤석열이 일방통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18일 날 하루 휴진을 했습니다. 근데 27일이 오늘 26일이니까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 발표를 그렇게 아무도 모르고 지 혼자서 전공의하고도 대화를 안 해. 시도회장하고도 대화를 안 해.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해. 그냥 지가 그냥 거기서 저는 그게 휴진이나 파업투쟁을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결집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장기판 조리냐, 나 이 자리에서 27일부터 하자는 거 처음 들어봤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언론들이 저는 그 말도 공개적으로 안 했어요. 카톡방에다가 적었는데 메이저 언론 한 50개 이상이 이동욱 회장이 하여튼 뭐 이명택 회장을 뭐 비난했다. 저는 불통의 면을 지적한 건데 결과는 이명택 회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 하지 않는 쪽으로 국힘당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는 소통해서 제대로 투쟁을 하라는 의미로 했는 건데 투쟁 안 하는 것 쪽으로. 그래서 올특위라는 걸 만들었더라고. 올특위. 저는 올특위 만드는 것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거기 위원장, 위원도 저는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올특위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평소에 말하는 거 보면 투쟁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투쟁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위원장하고 위원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게 투쟁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저는 대답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제가 잘 아는데 평소에 투쟁하기 싫어하고 투쟁은 반대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특위 위원장 위원으로 넣어놨더라고. 가장 투쟁성 있는 사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7일이 내일입니다. 올특위 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대요. 22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올특위 회의를 했습니다. 27일 날 전면 파업 선언을 했어요. 국민들 앞에. 22일 다음에 회의가 언제죠? 29일입니다. 그러면 27일 날 파업에 대해서 22일 날 논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민들한테 전면 파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22일 날 올특위 토요일 날 회의에서 27일 전면 파업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대요. 그리고 다음 회의 날짜는 29일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27일 날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27일 날 총파업하기로 했는데 국민들한테 발표해 놓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해야 될 올특위 회의에서 22일 날 논의를 안 하고 29일 날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면 27일 날 안 하는 거 맞죠? 그걸 가지고 기자들이 자꾸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22일 지나서 23일, 24일 날 전화 와서 27일 날 파업하나요? 안 하나요? 무슨 A 채널 내가 기자들한테 동아일보도 전화 왔나? 하여튼 몰라서 물어요. 아니 기자분들 똑똑하잖아요.
27일 날 전면 파업하는데 22일 날 아무 논의를 안 했대. 다음 회의 날짜가 29일이래. 근데 나보고 27일 날 진짜 하나요 안 오는지를 왜 묻냐고. 뻔한 거 아니에요? 내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도 아는 거를 기자들은 그런 뭐 이간질 시키고 싶은 워딩이 필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게 하여튼 올트기가 어떻게 될까요도 여러분들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